지구는 약 45억 년 전 태양과 함께 원시 태양계 원반에서 탄생했습니다. 원시 태양계 원반이란 태양계 형성 초기 단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던 거대한 가스와 먼지의 원반 모양 구조입니다. 태양이 형성될 때 주변의 성간 물질이 중력으로 모여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생겼습니다. 이 원반 안에서 미세한 입자들이 뭉쳐져 미행성과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으며 점차 행성과 위성, 소행성 등이 형성되었습니다. 원시 태양계 원반은 태양계 모든 천체의 재료가 된 핵심적인 시작점입니다. 당시 태양계는 가스와 먼지가 뒤섞인 혼돈의 상태였고 태양 가까운 곳에서는 갓 태어난 태양의 강렬한 복사 에너지로 휘발성 물질 등이 날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물질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암석과 철, 그리고 니켈 같은 무거운 금속이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 휘발성 물질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후에 목성, 토성 등과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에서 만들어진 지구형 행성은 휘발성 물질이 거의 사라져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고체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적 차이는 태양계 내 행성들의 구성을 크게 다르게 만들었으며 지구는 이 과정에서 규소와 금속이 주성분인 암석 행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지구의 초기 형성 단계는 무척이나 격렬했습니다. 미행성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융합, 그리고 내부의 방사성 붕괴로 인해 표면 온도는 수천 도에 이를 만큼 뜨거웠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 표면은 초기에는 액체 상태의 마그마로 뒤덮였고 대기는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졌으나 태양풍에 의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구는 점차 안정화되어 현재 우리가 아는 지구의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원시 태양계 원반 속 물질들은 충돌과 결합을 통해 점점 더 큰 덩어리로 성장했습니다. 미행성의 크기는 보통 10km에서 1000km까지 다양했으며 가장 큰 미행성은 지구의 초기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시 지구는 점점 크기를 키웠고 지구는 약 5개의 주요 미행성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작은 미행성들은 충돌할 때 조각이 흩어졌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중력이 강해져 충돌 조각을 다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커질수록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졌고 미행성의 성장 속도는 가속되었습니다. 충돌 과정은 단순히 덩어리를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충돌로 발생한 엄청난 열과 압력은 내부 물질의 재배치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금속인 철과 니켈은 미행성 내부로 침하하여 핵을 형성했고 가벼운 물질들은 표면에 남아 껍질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분화,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며 이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복잡한 구조, 즉 핵, 멘틀, 그리고 지각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미행성 충돌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표면을 녹였습니다. 지구 초기에는 이런 충돌로 인해 광범위한 마그마 대양이 형성되었으며 이 대양이 식으면서 암석층이 굳어졌습니다. 충돌은 물리적 성장뿐만 아니라 화학적 조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미행성들이 포함하고 있던 휘발성 물질과 유기 분자들은 충돌 과정에서 일부가 지구에 흡수되었으며 이 물질들은 훗날 생명체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행성의 충돌과 융합은 단순히 지구를 성장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달의 형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약 45억 년 전 화성 크기의 미행성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방출된 물질들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결합하여 달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키고 조속작용을 통해 해양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며 지구 환경의 중요한 특징을 결정짓는 데 기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속작용이란 천체 간의 중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로 지구와 달 사이에서 관찰됩니다. 달과 태양의 중력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조수 현상을 일으키며 지구 내부에도 미세한 변형을 유발합니다. 이 작용은 지구의 자전 속도를 서서히 미세하게 느리게 하고 달을 지구로부터 점차 미세하게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속작용은 해양 생태계와 지구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행성의 성장은 단순히 물질의 집합을 넘어 행성의 구조와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태양계의 격렬한 드라마는 지구와 같은 복잡한 행성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생명체의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행성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행성 플라네테스몰은 태양계와 같은 행성계가 형성될 때 원시 태양계 원반 내에서 만들어진 작은 천체로 행성 형성의 기초가 되는 물질 덩어리입니다. 이것들은 지름이 최대 1000km의 크기로 때론 소행성보다 크지만 행성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 원시 태양계 원반에 존재하던 작은 먼지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달라붙으면서 점차 더 큰 덩어리를 형성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미행성은 원시 행성의 씨앗 역할을 했습니다. 미행성은 태양계 형성 당시 원반의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그 구성은 태양계에서의 거리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태양 가까이에서는 강렬한 복사 에너지로 인해 휘발성 물질이 날아가면서 암석과 금속 같은 무거운 물질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온도가 낮아 얼음과 휘발성 물질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후 행성의 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태양계 내부의 지구형 행성은 주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반면 외곽의 목성형 행성은 휘발성 물질과 가스로 이루어졌습니다. 미행성의 형성 과정에서 충돌과 융합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물질들이 충돌할 때 조각이 흩어지기도 했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중력이 강하여져 충돌로 생성된 조각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미행성은 점차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일부는 행성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로 발생한 엄청난 열은 내부 물질을 녹여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은 중심으로 이동하고 가벼운 물질은 표면으로 올라가며 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행성의 핵, 멘틀 그리고 직각과 같은 복잡한 내부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원시 지구는 초기 충돌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 표면이 녹아있는 상태, 즉 마그마 바다를 형성했습니다. 마그마 바다의 깊이는 300에서 500km에 이르렀으며 온도는 약 2000도씨에 달했습니다. 현재 태평양의 평균 깊이 약 4km와 비교하면 100배 이상 깊은 용암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잦아들고 마그마 바다가 천천히 식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단단한 지각이 약 44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태양계에서 소행성이나 해성의 충돌 횟수는 수백만 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인 약 6371km의 크기는 초기 미행성보다 무려 63만 배 이상 커진 결과입니다. 최초의 지각은 오늘날 캐나다에서 발견된 약 40억 년 된 암석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지구는 온전히 굳지 않았으며 여전히 마그마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대기와 바다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지구 대기의 역사는 약 45억 년 전 소행성과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며 방출된 휘발성 물질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 붙잡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원시대기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그리고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였으며 메탄과 암모니아 같은 소량의 기체도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원시대기는 지금의 대기와 비교하여 매우 두껍고 산소는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원시대기의 주요 성분 중 수증기는 약 8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이산화탄소 약 10에서 15%, 그리고 질소 약 5%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 기체들은 지구의 형성 초기에 발생한 강렬한 화산 활동과 충돌로 인해 방출되었고 소행성과 해성으로부터 유입된 휘발성 물질이 이를 보충했습니다. 또한 지구가 점점 식어가면서 표면의 마그마 바다가 응고되어 단단한 지각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에 남아있던 수증기가 응결하며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폭우로 바뀌었습니다. 이 폭우는 지표면의 물을 축적하며 원시바다를 만들었고 이렇게 형성된 물은 지구 표면의 저지대로 흘러들어 원시바다로 발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초기 지구 표면 온도가 약 1200도씨에서 점차 낮아져 10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응결했다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지구 바다의 물은 대부분 대기 중 수증기가 응결된 결과로 만들어졌지만 혜성과 소행성이 추가로 공급한 물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 물의 약 50%는 혜성과 소행성의 충돌로 유입되었으며 혜성 한 개가 가져오는 물의 양은 약 10의 12승에서 10의 13승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초기 지구에서 수백만 해 이상 일어났고 이로 인해 현재 바다의 대부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왜 짤까요? 비가 내리면서 지구 표면의 암석과 광물에서 염분과 미네랄이 용출되어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염화나트륨 등의 염분은 바다를 짠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바다의 염분 농도는 약 3.5%, 즉 100ml의 물에 약 3.5g의 소금이 포함된 양이며 초기 원시 바다의 염분 농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의 화산활동과 지각운동이 활발했던 만큼 대기와 땅에서 녹아든 물질의 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염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이는 바다가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에 중요한 환경을 제공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구 대기의 두께는 원시 상태에서 지금보다 약 100배 이상 더 두꺼웠으며 초기 바다의 형성에는 수백만 년에 걸친 폭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지구 바다의 총 물의 양은 약 1.37 곱하기 10의 21승 리터로 이는 초기 혜성과 소행성이 공급한 물과 대기에서 응결된 물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바다와 대기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주와 지구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구의 생명과 탄생의 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시 바다의 해저에는 현재의 열수 분출공과 비슷한 고온 고압의 환경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약 36억 년 전 이러한 열수 분출공 근처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최초의 유기물이 형성되었고 이 유기물이 점차 진화하며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의 대형 화산 폭발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초기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태양에너지를 직접 흡수하여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한 산소는 먼저 바다에 녹아들었고 이는 엄청난 양의 산화철을 형성하여 바다 밑바닥에 퇴적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다가 산소로 포화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약 10억 년에서 20억 년이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광합성을 지속하는 생명체는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으며 대기에 축적된 산소는 성층권에서 오존층을 형성하여 지구 생명체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초기 생명체는 단세포 생물로 현재의 원핵 생물과 유사한 구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핵 생물들이 서로 합쳐지고 공생하면서 더 복잡한 구조의 진핵 생물로 진화했으며 이후 진핵 생물들이 군집을 이루면서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약 7억 5천만 년 전부터 약 5억 8천만 년 전까지 지구는 혹독한 빙하기를 겪었는데 이 시기를 눈덩이 지구라고 부릅니다.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덮였던 이 시기는 생명체에게 극한의 환경이었으나 빙하기가 끝나면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특별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약 5억 3,500만 년 전 다세포 생물의 종다형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말합니다. 이 시기 동안 생명체는 바다에서 급속히 번성하며 복잡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브리아기 이후 다세포 생물은 바다를 넘어 육지와 하늘로 진출했습니다. 생태계의 꼭지점에서 군림하며 진화를 거듭한 이들 생물은 대규모 번성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5차례의 대량 멸종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량 멸종은 기존의 생물종 대부분을 멸종시키지만 살아남은 생물들이 새로운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며 다시 번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생대 말기에는 대규모 화산활동으로 인해 대량 멸종이 일어났으며 이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멸종 사건으로 당시 생물종의 약 95%가 사라졌습니다. 중생대 말에는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을 모두 동시에 터뜨린 위력의 약 1만 배에 달하는 거대한 운석 충돌이 발생하여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공룡의 멸종 이후 약 6,400만 년 전 포유류가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약 200만 년 전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에서 원시인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원시인은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현대 인류로 발전했으며 이는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며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진핵생물의 등장은 이 과정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진핵생물은 세포 안에 핵과 여러 소기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같은 소기관은 원래 독립된 세균이었으나 오래전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진핵세포의 일부가 되었다는 세포 내 공생 이론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면서 생명체는 각 세포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과 기관이 생겼고 개체 수준에서 더욱 복잡한 생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육지 생태계에서도 생물 다양성을 크게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명체가 처음 육지로 진출한 것은 약 4억 2천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식물과 절지동물이 먼저 육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며 육상 생태계를 안정화했습니다. 약 3억 6천만 년 전에는 척추동물도 육지로 진출하여 양서류로 진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리와 폐 같은 육지 생활에 적합한 구조가 생겼고 알을 보호하기 위한 껍질도 발달했습니다. 육지 생태계가 발달하면서 공룡과 포유류 같은 대형 생물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과 동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했고 육지에서도 다양한 생태적 틈새가 생겼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5번의 대량 멸종은 기존 생물들을 파괴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생물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생대 말의 폐렴기 대멸종 이후 중생대가 시작되며 공룡이 번성했고 중생대 말에는 거대한 운석 충돌로 공룡이 멸종한 뒤 표류와 조류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량 멸종은 주로 화산 폭발, 기후변화, 해수면 변동, 그리고 운석 충돌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극복한 생물들은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멸종과 적응은 지구 생태계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현대 인류는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나타나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인류는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를 발전시키며 복잡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농업의 시작과 산업혁명은 인류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꿨으며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동시에 환경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인류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량 멸종의 6번째 시기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탄생부터 현대 인류의 등장까지의 과정은 지구 환경과 생물의 끊임없는 적응과 진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긴 여정은 생명체가 얼마나 놀라운 복원력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현재의 환경과 생태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지구와 인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생명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인류와 지구의 운명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